심지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장사를 하면은 잘 될 리 만무합니다. 네, 맥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정말 커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없는 분들, 잘 되는 곳의 DNA를 뽑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컨셉이 없어도 고객이 찾아오고 이탈하지 않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매장들이 유독 똑같이 이와 같은 패턴에 의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배워서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운영하면은 결국에는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칠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컨셉이 부족해도 장사 잘 되는 가게가 매일매일 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반복하기예요. 외우기 쉽게 워딩만 정리했습니다. 반복하기. 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치도록 반복합니다. 그냥 허투루 하지 않아요. 습관이 들게 반복합니다. 첫 번째, 오픈, 스윙, 피크, 마감.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맥형도 항상 얘기하죠. 간판불 켜기. 오토 매장의 대부분 죽어나가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픈했는데요, 제 시간에 오픈도 안 할 뿐더러 간판도 안 켜요. 그러면 오픈했을 때 오픈조가 들어왔다, 카톡으로 공유해야죠. 출근했습니다.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요즘에 어플이 좋아서 GPS를 통해서 찍기도 하지만 그냥 GPS 찍었다고 그냥 있으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남기는 거고, 출근했으면 출근했다라는 것도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맥형의 경우는 그날의 도우가 숙성 1차에 따라서 코멘트가 굿코멘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배드 코멘트, 물론 이렇게 우리가 배달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이런 리뷰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블로그나 영수증 리뷰에 맛있다라는 리뷰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왜? 도우의 숙성 1차가 가발효돼 가지고 맛이 없을 때요. 이럴 땐 도우를 과감하게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도우를 폐기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쓰는 거죠. 도우의 1차가 여름과 겨울 다릅니다. 여름에는요,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도우의 1차가 몇 일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겨울에는 발효가 더디기 때문에 몇 일 이상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규칙을 세워서요, 도우가 몇 일 차인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 오픈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서는 카톡방에 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오픈이고요. 반대로 마감. 마감은요,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청소의 상태, 주방의 상태, 그리고 홀에 대한 청소의 상태, 그리고 간판불을 껐는지에 대한 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공유합니다. 맥주의 탭을 분해해가지고 가지런히 놓고 청소했습니다. 마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카톡방에 많은 오픈조, 마감조, 평일조, 주말조 다 모두가 모여있는 톡방이에요. 사람들이 날고 들잖아요. 나가고 퇴사하고 그리고 입사하고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반복할 때 이 안에 환경들을 쉽게 적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으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스윙 피크가 있어요. 우리가 한가한 시간에 뭐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 타임 때 유독 한가한 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멍 때리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유독 한가하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가한 시간에 사이드 잡을 어떤 걸 할지, 우리가 청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해야 될지, 그래서 계단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시도 체계를 만드는 거죠. 한 명이 인사하면 같이 따라서 막 신나게 인사하잖아요. 인사가 다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인사를 만들어서 누군가 한번 인사를 하면 그걸 같이 따라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럼 고객이 우리를 신경 써주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 아웃백 가면은 콜링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옆에만 돌아도 코너하고 돕니다. 그리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비하인드 이러고요. 그리고 티켓을 볼에다 넣는다고 해서 티켓 인 더 볼, 굳이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배워서요, 바쁜 시간에 우리가 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 스윙 타임 때 어떤 걸 할지, 피크 타임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잡이에요. 이 사이드 잡이 이 스윙 타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한가한 시간에 내지는 유독 손님이 없던 날, 이런 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한다든가 계단 청소를 한다든가 밖을 한번 더 깨끗이 쓴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요. 자, 바쁜지 안 바쁜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컨셉이 부족해도 찾아오는 가게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메인 자리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빠져있는 곳에서 영업을 해요. 알려야 되잖아요. 저는 장사하는 분들 잘 되는 경우들 찾아가서 보면요,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인스타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뭐 블로거들은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혼자 스스로 해봤자 내 게시물 하나하나 올리는 건데, 인스타는 내가 바로바로 올려도 그 해당 해시태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심지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장 계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메인 자리에서 비싼 권리금 주고 장사하지 않는 이상 장사를 하면은 잘 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진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개인적인 인스타 채널이 없어도 매장 채널을 만들어서 잘하는 식당들이 어떻게 인스타로 릴스를 만드는지 모방해서 그걸 따라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1일 1 업무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신호 체계가 있잖아요. 유사한 타겟, 관심 고객들한테 내 영상들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포스팅은 하나만 하더라도 최소한 20개 정도는 가서 저장하기 하고 좋아요 누르고 나와 관심 컨텐츠에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도 남겨주고, 그러면은 내가 올리는 식당 포스팅이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요, 꾸준히 하다 보면 됩니다. 맥형도요, 이 재미없는 영상을 꾸준히 5년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하면은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이뻐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사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장사는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 대신 끈기 있게 꾸준하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국에는 매출이라는 보상을 주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반복하기에 이어서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정산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정산을 하는데 월 정산 안 하는 분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달 장사해서 얼마 남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주류대출을 받았어요. 주류대출을 300만 원씩 매월 상환을 해요. 상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벌어서 상환한 거예요. 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은행의 대출도 벌어서 상환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비나 생활비를 매장에 있는 지출로 같이 겸해서 써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안 남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다 벌어서 쓰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지 못하면은 목표가 생기지 않아요. 목표가 생겨도요, 그게 올바른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달 장사해서 내 주머니에 얼마 있지라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 계획을 못 세워요. 우리의 목표 매출도 못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군더더기를 제거할 줄도 몰라요. 지금 어디서 로스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인건비에 대한 로스인지 공과금에 대한 로스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정산할 때는 항상 비율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입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1억 파는 곳에 식자재 비율,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다른 곳에 장사했을 때 그와 같은 비용값을 세팅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1정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정산을 할 수 있어야 돌아가서 이 사이드 잡을 시킬 수 있어요. 설명할게요. 자, 1정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공과금을 30일로 나눠서 우리가 하루에 공과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매출이 6천이에요. 근데 인건비 비율이 20% 나왔어요. 그러면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사용한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40만 원의 인건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일했는지, 한 명이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적정한 인력이 들어갔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정산이 나와야 하루에 우리가 얼마 팔았을 때 손익분기점이구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팔았을 때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똔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과 매출이 딱 접점에 맞는 그 0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정산을 해야지만 오늘 직원들이 과업을 했다, 일을 많이 했다, 내지는 오늘 한가했는데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 한
한 명이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식당이 한 30에서 35만 원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팔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셀프 탭으로 이게 손님이 가져다가 먹기 때문에 한 사람이 4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뭐 순이가 예를 들어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 근무했어요. 그리고 영철이가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근무했어요. 마지막에 뭐 철수가 10시에 들어와서 새벽 02시까지 이렇게 근무했어요. 이렇게 근무한 걸 다 합산해요. 그래서 근무한 시간들을 더했더니 총 예를 들어 40시간이 나왔어요. 한 사람 정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5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40만 원을 팔 수 있기 때문에 5명이다. 5, 4, 20, 200만 원을 오늘 얘네가 팔아야 적정값을 판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180, 170 이렇게 매출을 팔았어요. 이날 이 친구들은 평소와 달리 여유 있게 장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장사하는 시간에 우리는 미리 찾아서 사이드 잡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 200만 원 팔 수 있지만 230을 팔았어요. 이날 사이드 잡 못 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바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정산을 통해서 이전에 이야기한 반복하기에 대한 그 사이드 잡을 이야기하고 사이드 잡에 사진을 찍어서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공유가 안 됐으면 운영을 제대로 관리자가 못한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매장이 없어도 다 판단해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들어온 직원들, 들어온 파트타이머들 일이 없다고 퇴근해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그들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매장이 계속 불평 고객을 낳지 않고 계속 만족하는 고객을 낳아가면서 완성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는 매출이 널뛰지 않아요. 제가 컨설팅 하려고 딱 가서 매출 먼저 보잖아요. 평일 주말마다 매출이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막 진짜 심장 뛰듯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데는요 고정 고객 확보가 안 됐어요. 고정 고객 확보가 안 된 곳일수록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불편, 불만, 불안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줘야 고정 고객이 생겨나거든요. 고정 고객이 생겼을 때 계속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이탈 안 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반복하기, 두 번째는 정산하기, 마지막에는 팬 만들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팬 만들기. 뭐 우리가 BTS도 아닌데 무슨 팬이야. 그냥 식당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고객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상을 하면요. 지금 자영업 시장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결국엔 다 자영업해요. 왜요? 할 게 없으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결국엔 나와서 비트코인, 주식, 자영업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돈을요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그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가난해지는 방법이죠. 어떻게든 이 돈을 활용해서 내가 자산 가치를 늘리거나 이 돈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되는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팬을 만들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음식을 팔지 않아요. 우리 식당 하는 사람들 옛날에 음식에 뭐 진짜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너도 나도 다 좋은 재료 쓰고 너도 나도 다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제 음식의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음식점이 60점 맞는 데가 있고 90점 맞는 데가 있어요. 편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요. 90점 맞는 데가 있고 91점 맞는 데가 있어요.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러다 보니까 음식에는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을 팔아도요. 우리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가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 어려워질수록 물가가 올라갈수록 더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선택지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3.5%, 3.8% 코로나 때는 막 5%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수록 더 저렴하게 팔려고 하는 곳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래가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롱텀으로 마라톤 해야 돼요. 자, 저가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밴을 만들까요? 맥주 1,900원 파는 데에서 기네스 파는 곳만큼 이상으로 이 유니폼부터 그 친절까지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꾸준히 나와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비 코스트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을 견인해서 고정비를 낮춰야 되고 인력을 최소화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서비스라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뭘 팔아요? 공간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거죠. 이제 어떤 경쟁인 줄 알아요? 서비스 경쟁.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는 친절도 있지만 이 공간이 주는, 환경이 주는 것도 서비스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테이블 하나 더 넣으려고 이 30평의 좁은 공간에서 주방 만들고 홀 만들고 보조 동선으로 이동하는 동선 만들고 거기에 빼곡히 테이블 하나라도 더 넣으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펜을 못 만듭니다. 테이블을 과감히 빼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아닌 여유 있는 공간, 편안한 공간, 그리고 좋은 음향, 그리고 적정한 온도,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깨끗한 유니폼.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을 팬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옆 가게가 우리 경쟁 업소가 생겼는데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잘 되면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를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오게 하려면 이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 어떻게든 무언가 행사든 이벤트든 새로운 메시지든 이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살아 있어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캐시노트나 예를 들어 도도포인트나 카솔이나 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요. 재구매, 재방문, 고객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런 비율들을 높여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미 있는 행동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자 보세요. 고객은요 철새예요. 철새. 고객은 철새인데 팬은요 철새가 아닙니다. 열렬한 나의 팬이에요. 진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창업 공부하려면 맥형TV 봐.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 팬이요 결국에는 이 고객을 데려와요. 이 팬이 고객을 데려오는데 이 고객만 가지고 있잖아요. 팬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저가형 술집 생기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가요. 내가 그렇게 계란 후라이에 계란말이를 그렇게 서비스 해줬는데 다 도망갑니다.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팬을 만들어야 돼요. 식당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에너지를 안 쓸 거면 그냥 문만 열고 손님이 올 걸 바란다면 여러분 권리금 3억짜리 5억짜리 메인 자리 그 동네 그 자리 들어가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돈이 그 정도가 없다. 후미진 데서 빠진 데서 한다. 갈아 넣어야 된다니까 이게. 영혼을 갈아서 이 팬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모아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의미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의미 있는 행동 어떻게 유도할까요? 예를 들어 신메뉴가 나왔어요. 신메뉴 출시를 이 팬들한테 먼저 해주는 건 어떨까요? 뭐 예약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와 같은 팬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약간 멤버십의 등급에 따른 차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팬에게 고객과 차등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나가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식당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굿즈를 다양하게 팔았어요. 그 굿즈를 산다는 거는 내가 이 맥주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정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굿즈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티셔츠를 입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은 굿즈가 꼭 티셔츠뿐만 아니라 맥주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굿즈를 여러분들이 판다면 그건 팬들이 사는 겁니다. 그 팬들은 놓고 간직할 거고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겁니다. 정리해보면 1년에 매장 운영하는 걸 오픈부터 마감까지 여러분들은 카톡방에 공유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일하는 친구들은 평생 일하지 않잖아요.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런 신호가 있다는 걸 습관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만 높으면 뭐예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남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야 되고 그걸 하루로 쪼개 보셔야 됩니다. 하루로 쪼개서 봤을 때 일하는 친구들이 과업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좀 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명의 인력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매장에 맞게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그걸 통해서 과업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사이드 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고객만 만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경쟁 점포가 들어와도 우리 매장의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미 있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시고 팬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팬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꾸준히 고객을 불러들이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한번 어렵겠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장도 빠진 위치에서 고객들이 컨셉이 없어도 꾸준히 만족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